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우주 관련과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런 유망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그레이드에 대한 시황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이란 경고로 인해서 석유 공급 부족과 우려가 커지면서 아시아 태평양 증시가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트루소셜에서 올린 그 말을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조속히 취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경고하고 있고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자,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유가가 좀 많이 하락이 되고 상승이 되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물 시장이 좀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게 소매업체의 실적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야드니 리서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트럼프가 새로 임명된 케빈 오시 연준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시경제 상황은 더 이상 금리 인하, 특히 완화적인 금리 기조를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가 초기에 정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에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초기 신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조금 쉬는 장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렌트유 자체를 본다면 1.63% 상승 111달러 기록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S&P 500의 선물 지수 본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에서 한 0.62% 하락한 7,386을 기록하고 있다. 조금은 하락세가 될 수 있는데, 이때가 또 우리가 기회로서 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스페이스X가 주식 분할 단행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플릿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이번에 기업 공개를 앞두고 주식을 5대1로 분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IPO를 통해서 회사 가치는 최대 2조 달러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는 야심탕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최대 2억 6천만 주, 잠대적으로는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X의 과반수 의결권을 확보하는 초다수 의결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과거의 테슬라에 대해서 우려를 갖다 좀 해소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 5대1로 스플릿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 분할이 경영진의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를 선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분할은 기업이 상장된 후에 더 흔하게 발생한다는 거겠죠. 자, 이번 주식의 분할로 인해서 스페이스X의 비공개 시장 가격 100달러에 근접하게 되었다. 자, 기업 공개 가격은 160달러에 더 가까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일반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가격이 낮아지면은 소액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식 분할의 첫 번째 목적은 개인 투자가들 있죠. 자, 이 사람들이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스플릿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개인 주주들은 스페이스X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테슬라 주식도 상당 부분 개인 투자가들이 보유하고 있다. 자, 아무래도 개인들을 위해서 스플릿 했다. 저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머스크의 보수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테슬라도 거의 매우 유사한 형태죠. 기본금 없고 엄청난 목표를 달성하면 막대한 주식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는데,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테슬라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에서 끌어올리면은 4억 2천만 주 이상의 주식을 지급하는 승인을 했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은 해당 주식의 가치는 1조 달러에 달한다. 자, 이런 것들 첫 번째는 주식 분할을 했던 것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머스크의 보수 문제에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해고가 되지 않게, 파일되지 않게끔 자, 그렇게 개런티 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화성의 식문지를 갖다 세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연관된 1조 달러, 트릴리언 지금 달러 있죠. 이 정도의 갖다 규모의 보수 계약을 갖다가 계획하고 있다.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스크의 계산은 지금 이제 대략 밸런스 계산에 따르면 8천억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 특별히 스페이스X의 시총을 갖다 7조 5천억 달러까지 높이고 화성 식민지 거선하고 우주의 대규모의 인공지능의 컴퓨팅 시설을 설치한 등의 목표를 달성할 경우 2억 6천만 주의 스페이스X의 주식을 받게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스플릿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수치는 분할 전의 수치일 가능성이 높은데, 스페이스X는 이번에 논평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은 시총은 아무래도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스페이스X 지분의 총액의 한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다음 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주식은 초다수 의결권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 회사의 과반수 지배권을 손쉽게 확보해 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그는 과거에 테슬라에서 상대적으로 통제력이 부족했다. 자,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25%가 필요했기 때문에 투표권을 장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절대로 축출당하지 않기 위해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축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와 더불어서 우주 투자 열풍이 가장 뜨겁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은하계 규모의 수익을 노리는 가운데 분석가들이 최고의 추천 종목을 공개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나사의 아르테미네스2 임무와 곧 있을 스페이스X 공개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주 부분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다시금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뜨겁다는 겁니다. 그때 한때 정부만이 전유물이었던 우주 탐사는 로켓, 위성, 인프라, 방위 시스템을 아우르는 상업 주도의 산업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는 것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출은 여전히 자금 조달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자, 2027년도에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에서 미 우주군에 710억 달러를 배정했는데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금액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유럽의 우주국 역시도 이제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223억 유로, 즉 259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S&P 500의 켄쇼의 글로벌 우주 지수가 5월 15일 기준에서 45% 상승, S&P 500 지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죠. 8.6%밖에 상승하지 않았는데, 자, 그로 인해서 우주 탐사에 지금 새로운 시대에서 투자자의 관심이 많이 보여지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발사 서비스와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분야에서 특히 중기적인 유망성을 보고 있는데, 궤도 진입의 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서 해당 분야 전반에 걸쳐서 혁신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로켓랩과 더불어서 플래닛랩스 이런 것들이 지목되고 있죠. 자, 로켓랩은 발사 서비스 분야의 주요 업체가 되고 있고, 플래닛랩스는 데이터라든지 분석 분야에서 매력적인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주가 곡괭이와 삽의 시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별 위험을 줄이면서 광범위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ETF인데, 시장이 성숙해짐에 따라서 통합 과정을 통해서 장기적인 성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분산 투자가들이 해당 부분 전반에 걸쳐서 가치를 포착하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이스 60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은 우주 투자가 다시금 크게 부상하고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일단 그런 회사들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지금 알코아라든지 ATI, 그 다음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요커 스페이스 시스템, 그 다음에 STM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우주 관련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또 종목 하나 봐야 될 것이 우주 발사의 추진 시스템 회사인 아비오도 일단 지목이 되고 있고, 이탈리아 위성의 우주 시스템 회사인 지금 OHBSE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한번 체킹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AI 분야의 저평가된 승자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기술의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투자 기회를 갖다 간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투자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자, 특별히 데이터 센터의 부동산 신탁 있죠. 투자 신탁, 알리IT 이런 것들이 정보기술 인프라를 수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인데, 자,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들 회사가 큰 수혜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리츠 자체는 백엔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AI 수요자로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AI 경제의 통행료 징수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AI에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 그다음 소프트웨어, 워크플로우, 에이전트, 로봇 이런 AI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데이터 센터를 거치게 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이것이 중요한데, 자, 그래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기관 중에 하나인데, 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본다면 데이터 센터의 부동산 투자 신탁 이런 것들이 전례 없는 수요로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여러 가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해당 하위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성장의 전망, 매력적인 마진, 그리고 탄탄한 가격 결정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사례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지속적인 수요, 가격 결정력을 뒷받침함에 따라서 부동산 부분 내에서 AI 테마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경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한 40%가 상승되고 있다는 거겠죠.
데이터의 리츠 이런 것들은 해당 부분에서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봐서 연초 대비 40%나 상승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US의 리얼 이스테이트 인베스트 트러스트 있죠. 리츠 그 자체의 퍼포먼스를 나타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40%나 차지하고 있죠. 자,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필요로 해서 부동산 신탁이지만이 필요한 그런 입장이 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도의 이제 데이터 센터 리츠가 있는데, 자, 에키닉스라는 이제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그 다음에 아이런 마운틴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브렉스톤 디지털 인프라 트러스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공개적으로 거래되는 데이터 센터 리츠 대열에 최근에 합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민간 데이터 센터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공모시장에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공모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고 부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점은 리츠에게는 큰 이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 건설해야 할 규모 자체가 민간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는데, 데이터 센터 리츠는 시설을 가동하고 계약 기간 동안 운영하면서 임대료와 수익을 징수하는 데 매우 구체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운영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데, 자,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0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차인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안정화된 자산을 통해서 주로 데이터 센터 활동, 그 다음에 기업의 디지털화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도되고 있다. 자, 그 위에 AI 기반을 갖다가 개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델의 초고속 학습에는 덜 참여하고 학습 후에 AI를 활용하는 추론 단계에서 더 많이 참여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지연 시간, 위치, 상호 연결성과 같은 요소들이 매우 중요해지는데, 자, 이럴 때는 데이터 센터 리츠 포트폴리오가 강점이 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회사가 지금 에퀴닉스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배당 수익은 1.9%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28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평균 매수 의견을 받고 있고, 목표가는 주가 대비 14%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4월 30일에 투자 의견을 했다. 시장 수익률 수준에서 강력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 이유를 본다면 에퀴닉스는 제품의 복잡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타의 주정을 부활하는 그런 글로벌 규모라든지 네트워크 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산업을 둘러싼 그런 가장 큰 경쟁 우위 요소 중에서 두 가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이 2.5%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팩세스에 따르면은 자, 투자 의견을 갖다 비중 확대로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평균 목표 주가 대비해서 한 16%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 회사 역시도 300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디지털 리얼티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산업의 공급 수요 불균형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불균형은 시장 예상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까지 한 22%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도 상승률이 더 나오지 않겠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단 봐야 될 종목이 있죠. 배당 수익률 2.7%를 제공하고 있는 아이언 마운틴은 전 세계 25개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비중 확대를 등급을 받고 있고, 목표 주가 대비해서 5%의 상승 여력이 있다. 자, 올해 들어서 한 50%가 상승돼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보다 다각적인 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는 상장지수 펀드 ETF를 매수할 수 있는데, 올해 들어서 한 40%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글로벌 엑스 데이터 센터 앤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 ETF 이런 것들이 모닝스타에서 한 별 5개 등급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데이터 센터의 생태계 내에서 기업들에 대한 순수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ETF의 보유 자산의 57%는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 신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